저번에 배웠던 공식들 가지고 뭔가 문제를 푸시오라는 건데 물론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그리고 보통 좀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이런 거죠. 탄젠트 세타가 보였다. 그럼 보통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거도 보일 거야. 코탄젠트 세타가 보이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걸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은데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없는데 얘들이 사용돼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지는지 6번을 한번 가볼게. 첫 번째 1번 좌변을 변형을 해서 어떻게 블라블라 했더니 저렇게 우변이 나오느냐를 우리는 하시오라는 뜻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좌변에서 1 플러스 코탄젠트 1 마이너스 코탄젠트를 제곱하시오라고 했네. 그러면 일단 전개를 할 거다. 상수는 얼마입니까? 2.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2 코탄젠트 마이너스 2 코탄젠트 사라지고 코탄젠트 제곱한 게 또 두 개 있지. 그래서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좌변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그랬더니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네. 그래서 우변이 만들어지니까 기억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작정 코탄젠트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로 변형하는 게 아니고 뭐를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네? 대부분 분수가 나오면 우리는 통분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니은의 좌변을 보면은 선생님 형우가 부르. 형우가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지. 그렇지. 잘 불렀어.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고마워 형아. 좀 더 빨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뭔가 분수가 나왔으면 통분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통분을 하기 전에 탄젠트 코탄젠트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거야. 자, 근데 좀 간략하게 적을게. 1 마이너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코탄젠트는 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변형을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얘가 1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 분자에 사인을 곱하겠죠? 그럼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자, 그럼 분모가 지금 다른 상황인데 이쪽에 있는 분모를 얘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변형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모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얘 더하기 얘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서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삼각함수에서 했던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해는 참이다. 틀린 거 없지? 오케이. 확인을 하고 가겠다 형한테. 형아, 디귿은 어떻게 해야 될까? 쟤를 다 시컨트를 코사인 분의 1,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 다 바꿀까? 네. 싫은데? 물론 바꿔도 돼. 항상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니야. 바꿔서 해도 상관없고 그냥 바로 분모를 보니까 합차 형태네, 그치? 그래서 통분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통분을 하면 분모가 합차로 해서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네 일단.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 분모를 여기다 곱하고 이쪽 분모를 여기다 곱했을 때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거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시컨트 코사인, 시컨트 코사인 얘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분자는 뭐가 됩니까? 2죠? 아, 물론 얘가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얘가 1 돼서 2만 남는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분모를 봤더니 우리는 얘가 보이면 뭐라고 했죠? 그렇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분모가 1 돼버리네. 그래서 2가 되는 게 참이다라고 해서 디귿도 참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괜찮습니까? 사용함수 맨 처음에 할 때도 요거 때문에 요 유형 하나가 조금 복잡해서 어떻게 변형할지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하나 해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자, 9번을 가보자. 9번. 자, 일단 9번을 가보면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그럼 뭔가 해결이 되나? 해결이 좀 안 됐다. 일단 구하는 게 뭔지는 감이 잘 안 온다. 그래서 항상 구하는 거 먼저 봐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걸 주어봤더니 아까처럼 분모가 합차가 되는 형태네. 그리고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붙네. 그러면 2, 4분면이면 삼각함수가 뭐가 플러스니? 그래. 3, 4분면이네. 2, 4분면이잖아. 널 믿었는데 당연히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려는데 2, 4분면이지. 사인 세타 방향수죠. 이게 뭐 큰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 자, 일단 어떻게든 우리는 좌변에 있는 거를 통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네.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네. 얘를 여기에 곱하고 얘를 여기에 곱해서 더해주면은 2만 남는 거네. 그래서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를 가시는지 가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3분의 2? 3분의 1? 그럼 3분의 1.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사인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은 안 되겠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자, 물론 해설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럼 얘가 나왔네? 2, 4분면이네. 그럼 우리는 이 삼각함수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야. 빗변이 루트 3, 밑변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다? 루트 2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괜찮죠? 자, 일단은 우리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 코탄젠트는 요거의 역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2분의 루트 2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해설은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풀이하는 걸로 조금 바꿀게. 나중에 뭐 해설이 궁금한 사람들은 해설 한번 보시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3. 유형이 몇 개 있지? 이렇게 많어. 21개 있네? 자, 오늘 10개 도전합니다. 예? 노영은 진짜 빠르다. 지금 월수금반은 이제 2단원 끝나서 내일 3단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는 4단원이야. 네? 이제 3번. 언제 3단원 들어가?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특강하기 전에 놀까?
와 너무 좋아한다. 오늘 왜냐면 좀 오늘 많이 진도 나가지 않을 거는 상일이 오늘 방학이잖아. 너무 늦게 방학했다 그지? 그래서 좀 힘들고 그지? 이제 토요일부터 또 이제 너희는 이제 그 특강이 뭐 테스트실 가는 게 없다? 그냥 6시간 동안 교실에서 그냥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재진이만 수업 2시간 하고 재진이만 넘어가면 되니까. 대신에 혼자예요. 걔는 이제 확통도 끝났어. 중간까지 하다가 뒷부분 남았었는데 그 오늘 마무리 짓고 끝나고 걔는 이제 그냥 모의고사만 풀면 되니까. 자, 덧셈 정리 다 외웠죠? 그죠? 덧셈 정리 외운 걸로 가는 거야. 외웠죠? 네. 그럼 일단 이제 해보자. 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두자. 알파는 2, 4분면의 각도네. 그래서 알파는 2, 4분면의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베타는 3, 4분면의 각도죠. 그럼 3, 4분면의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2개를 그리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x축, y축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간 거야. 자, 사인 알파가 5분의 4래.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가 5고 얘가 4. 항상 근데 선분의 길이로 하면 안 되고 점의 좌표로 해야 돼. 얘가 3이긴 한데 x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해 두면 되겠죠. 선생님 저 삼각형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아래 거. 그러네. 4, 4분면이네. 실망이다. 네? 4, 4분면이잖아. 4사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금방 알죠. 그래, 너 때문에 x축, y축 그릴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요렇게 코사인 그리죠. 얘가 13, 얘가 5. 그럼 얘는 y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가볼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요거를 머릿속에 둔다면 이제 하나씩 숫자를 곱하면 되겠네, 그지? 자, 사인 알파 여기 나와 있네. 5분의 4. 코사인 베타 여기 나와 있네. 13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에 코사인 알파. 요거죠, 코사인 알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3분의 1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줘야 되겠네. 그럼 일단 65분의 제가 20이지. 20, 36? 그러면 56? 약분되나? 안 되네. 그러면 얘가 정답이네. 맞는지 보자. 맞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요거 재밌는 문제 같다. 와, 얘가 시험 문제 가끔 나오거든? 얘들이 당황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같은 각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 기억나니? 만약에 같은 각도였대. 그러면 코사인 40도, 그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만약에 40도였다. 얘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 외우란 공식이 있었는데. 사인 40. 또 계속 불러와. 예? 사인 40도라고? 아니죠. 사인 40도 더하기 와. 아니, 코탄젠트다 이거. 코탄젠트 안 적었네. 그래서 안 찾아내? 사인 40, 사인 40.
그렇지. 코사인 40도 사인 40도 분의 1 또는 얘는 시컨트 40도 그 다음에 코시컨트 40도. 각도만 같다면 이렇게 해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죠. 통분해가지고 얘 분수를 한다면 통분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그 같은 각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일단은 분리시켜서 적자. 코탄젠트니까 사인 40도 분의 코사인 40도 플러스 얘는 코사인 20도 분의 사인 20도 이렇게 딱 적읍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니? 두 번째 과정으로? 통분을 해야 되겠지. 자, 통분을 하자. 사인 40도, 코사인 20도.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 코사인 40도, 그 다음에 코사인 20도. 플러스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 사인 40도, 사인 20도. 상학합성 글을 너무 많이 적어요. 세 번째 단계. 눈에 띄는 거 있습니까? 위에 거. 위에 거. 이 분자가 뭘 의미하니? 코사인 60도. 오! 코코 신신이니까 얘는 코사인 20도. 40 마이너스 20이어야지 플러스니까 그래서 20도 이렇게 되겠지? 아직 다 못 외웠네. 자, 그래서 분자의 코사인 20도랑 분모의 코사인 20도가 약분되면 결국 사인 40도 분의 1. 그런데 얘가 없죠? 그러면 얘는 사인은 뭐의 역수다? 그렇지. 코시컨트 40도를 의미하는구나. 자, 복잡하다 그지? 그래서 다른 각도가 나오면 덧셈 정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같은 각도가 나왔을 때 코탄젠트랑 탄젠트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괜찮은 거죠? 근데 너무 뛰어넘기는 그렇고 13번 별표치입니다. 상문제도 아닌데 왜 별표치입니까? 애들이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개의 식이 주어졌네. 사인에 대해서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했을 때 1.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1. 그런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시오. 일단 우리가 할 것은 구하는 거, 사각함수는 항상 구하는 거에서 먼저 생각하랬죠. 그러면 얘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는 거야.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연결보호가 마이너스면 사인은 그대로 와 있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얘를 구하라는 거구나. 근데 얘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거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졌네.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연산해서 뭐 블라블라 해야지 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제곱 해가지고 다 나와요. 오, 어떻게 알았지? 그냥 제곱 했는데 저기 마이너스가 있고 더하면은 이게 나오고. 자, 핵심은 요겁니다. 양변을 제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식을 제곱해 봅시다. 각각을 제곱한 걸 먼저 볼게.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하면 플러스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죠. 코사인 베타 1. 얘가 여기 눈에 띄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제곱합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랬을 때 4분의 1 이렇게 나오네. 자, 우리는 요 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여요. 자, 요 식을 딱 더해주면 요렇게 더해도 1이고 이렇게 더해도 1이죠. 자,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2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2로 묶어버리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요렇게 되면서 요 두 개 더하면은 우리는 4분의 5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니, 그지? 자, 요 부분은 좀 간단했다. 결국 얘가 우리가 찾는 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8분의 3. 계산이 안 되십니까? 벌써? 와, 씨. 군대야, 여기가? 와. 재밌다. 이제 토요일부터는 요거 해야지. 수능 완성. 미적분은 우리 진도 나가는 범위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푸는 거다. 질문만 받을 거야. 수원하고 수투 부분은 수투는 개념 설명을 할 게 있을까? 나는 안 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풀다가 모르면 질문을 하는 게 좋아. 근데 수원은 몇 개 정도는 한 유형당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풀고 개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자. 수원은 한번 해야 돼. 그래서 가장 빨리 끝내는 자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푸는 건 아니고 뭐 한 페이지에 막 4-5개씩 틀리면 안 되고. 이건 능력제다. 이거는 방학 때 방학 안에 빨리 끝낸 자는 당연히 다른 거를 더 줄게. 근데 그게 선물이라는 건 아니야. 문제 푸는 거 그거 말고 다른 선물을 하나 줄 거야. 자, 14, 15 둘 중에 뭘 풀어볼까요? 14번. 역함수 때문에 문제를 선택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의 역함수를 보통 아크탄젠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명칭은 예전에 쓰던 거라서 지금 여기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 자, 얘가 뭔지 몰라. A. 얘가 뭔지 몰라. B. 이렇게 놓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의 A는 2. 그 다음에 F의 B는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치? 결국 탄젠트 알파가 2고 탄젠트 베타 B죠. B. 알파가 아니죠. A지. A, B 얘가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 필기를 하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 과정은 뭐 해야 됩니까? 뭘 할까? 세타 값을 구하래. 그러면 항상 구하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랬죠? 세타는 A 플러스 B네요? 응? 더센 공식. 그렇죠. 우리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A 플러스 B 하고 동일하군요. 그러면 얘는 한번 적을게. 그냥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B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 A 탄젠트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요 식을 쭉 숫자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왔네. 맞나? 아닌데?
맞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근데 각도가 안 맞는데? 따단딴딴딴 세타인데? x가 응? 아, 자자자자. 자, 여기서 의미하는 A와 B.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의 각도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 작고, 그 다음에 B의 각도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 작죠? 그러면 A 플러스 B인 세타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되겠니? 파이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물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2분의 파이 만들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딱 그었대. 그럼 우리는 1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똑같죠? 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죠? 그럼 요 간격도 4분의 파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세타는 4분의 3파이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삼각함수의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겁니다. 자, 요거 해놓고 15번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어가 보이니? 네. 따라따. 맞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거네? 이거죠? 허허. 유미 맞았니? 내가 좀 더 낫네. 자, 실수하지 말자. 이거 상문제는 아니야.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그냥 작업이잖아, 그지? 실망이다. 씨. 그 말투 안 고칠래? 나 진짜.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시오라고 하는 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제 두 근이 삼각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로 바뀌는 것밖에 없으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바로 상문제로 갈게. 자, 일단 주어진 거에서 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일단 얘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게. 자, 좌변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분자죠. 두 근이 이거네. 이거 두 근의 합이 뭡니까?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그럼 두 근의 곱은 뭡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공식은 안 적고 바로 갔다. 괜찮죠? 요런 문제밖에 없어. 되게 쉬워. 자, 그러면 우리는 넘기고 넘겨서 정리를 해야 되네.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자,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근계 이용하는 거 별거 아니다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놨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코사인을 나눠줘요. 코사인을 나눠줘?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코사인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는 1 해가지고 나와요. 어디 가세요? 사인 제곱 세타 응.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응. 그러니까. 그거랑 저거랑 연립하면 얘랑 연립. 그럼 어디다가 뭘 집어넣어? 코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사인 세타 빼기 그럼 사인 세타에 관한 2차 방정식만 남죠. 잘했죠. 이거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죠? 얘는 아니다. 자, 그러나 물론 얘를 떠올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풀이가 있거든. 그거를 풀어줄게. 자, 일단 우리는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코사인 세타도 있고 사인 세타도 있는데 일단 이게 개수가 다르니까 뭔가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럴 때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 세타만 하나의 항으로 두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겨서 뭘 해야 되냐면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거 연립하는 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얘는 4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2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넘기면 5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하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야. 인수분해 되겠지? 어디다 붙여야 되나?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가 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5분의 3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도 나오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되지 않을까? 저 1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유는? 좀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유를 알아요. 그렇지. 저 사인이 음수여야 되고 코사인도 음수여야 됩니다. 왜? 저 위에서 만약에 사인이 양수일 경우 코사인이 그 코사인도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기에서 왜 둘 다 양수해야 이 돼? 숫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사인이 없으면 코사인이 없어요. 사인 세타가 이기면 코사인 세타는 이면은 사인 세타가 1이면은 각도는 뭐란 뜻이니? 90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이 한 주기 안에서 90도가 되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0이 되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1이면 얘는 0이 돼버리네. x제곱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실근을 가지지 않죠? 항상 탄젠트 어떤 값들은 얘는 상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상수라는 것은 실근을 가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유도 좀 밝혀줘야 된다. 괜찮죠? 잘 생각했어. 자,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쪽에서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코사인 세타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요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구하는 게 얘면 반대인 삼각함수를 하나의 항으로 두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은 해두자. 요건
생각보다 여기 딱 나왔을 때 막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건 좀 잘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러면 해결됐죠? 유형 5 개념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 자, 그림이 안 나와 있네? 그림을 그 위쪽에다가 하나 그려볼게. 요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는 공식으로만 가는 거지 그림을 나중에는 그리지 않을 겁니다. X축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놓으면 될 것 같네. 자, 두 직선이 L 직선하고 M 직선이 양의 방향으로 이룬 각의 크기가 있는데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세타일 수도 있고 여기가 세타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네, 그지? 괜찮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각형에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 세타라는 것은 알파에서 베타를 뺏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항상 예각의 크기를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여기에 오는 이 예각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는 것은 여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다가 탄젠트를 씌우면 그게 즉 직선의 뭐를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얘가 M.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베타 각에 대한 기울기. 그래서 M 프라임. 그래서 우리는 예각의 크기가 나오면 어떤 게 더 각이 크고 어떤 게 더 각이 작은지 가지고 하지 말고 무조건 예각이기 때문에 얘 값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기울기를 아무 데나 놓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서 해버리면 되니까 m-m 프라임 그 다음에 1 플러스 m 프라임 요렇게 해서 절대값 씌워주면은 그냥 그게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건 잘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볼게. 요거 얘만 들고 갈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기울기 이 3이라는 것을 뭐 m이라고 두고 1이라는 것을 m 프라임이라고 그냥 두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가 우리가 구하는 시컨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내가 그걸 원하겠니? 탄젠트하고 연관된 걸 다 탄젠트잖아 지금. 뭐야? 울라 그랬다. 똑바로 대답 안 해? 1 플러스 탄젠트.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만 구하면 끝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절대값 씌워놓고 여기서 이거 빼. 그게 분자에 들어간대. 2, 1 플러스 두 개를 곱해 3. 그랬더니 2분의 1 나오네. 그래서 얘 값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값이 4분의 5라는 게 금방 나오죠. 앞으로는 이 그림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기울기를 그냥 기울기의 차가 분자에 들어오고 1 플러스 두 기울기 있고 얘가 분모에 들어오고 그래서 절대값은 씌워버리면 끝나. 뭐 숫자 크기 대소관계 뭐 상관하지 말고 그냥 풀면 돼. 요거는.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